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공교육에서 문제를 출제했고 킬러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와 쟁점 사안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전에 퇴장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뇌물죄에 해당하고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제2를 요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여당 반발 속에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재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강원도에서도 실시됐습니다. 각 시험장 안에서는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따뜻한 응원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를 이청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종걸음으로 고사장을 향하는 수험생에게 후배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휴대전화에도 현수막에도 오늘 하루 최고의 날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이현서 화이팅! 가족들은 부담되는 말 대신 따뜻한 포옹을 건넵니다. 1년 가까이 동거동락한 선생님들도 떨리긴 마찬가지. 농담으로 긴장감도 풀어주고. 야, 내가 살다 시간 지키는 거 처음 본다. 제가 여기. 누구보다 잘 다독여줍니다. 교문이 닫히고도 한동안 응원이 계속됩니다. 선배님들의 12년간의 학교 생활이 무탈하게 끝나셨으면 좋겠고 시험 잘 치르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닫혀있던 교문이 다시 열리고 자신과의 외로운 승부를 끝내고 나온 수험생들의 발걸음에선 홀가분함이 묻어납니다. 애들끼리 막 맨날 얘기하면은 수능 끝나고 이제 뭐 하자 했는데 그게 막상 오늘이 되니까 이제 오늘 막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일단 뭐라도 찾아서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문 앞을 지키던 부모님들은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너무 고생해서 안아주고 싶죠.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다르게 또 할 수 있으니까. 12년 교육과정을 뒤로하고 또 다른 시작의 기로에 선 수험생들.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을 응원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수험생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막을 내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국의 응시생은 52만 명으로 강원도 응시생은 11,000명 정도였습니다. 6월이랑 9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6월이랑 비슷하고 이제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던 느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도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항들을 출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단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 자체가 없었고 수험생들이 낯익은 EBS 교재의 연계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전략으론 모험을 하기보단 안정 지원이 나을 것이란 조언이 나옵니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월등히 많은 지원자 수가 모여 있다 보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보수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점수를 좀 객관화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6일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두면서 지역사회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강릉 삼척선로 고속화 개량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울과 동해를 오가는 KTX가 운행하는 동해역입니다. 연말 삼척 영덕철도가 개통하면 ITX 마음열차로 강릉과 부산, 대구 등도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부터 삼척까지 40여 킬로미터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노후한 기존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저속으로 운행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선로 노선 개량을 빨리 조속히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해서 삼척 도경리역을 만들어 강릉 정동진역과 새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삼척역과 동해역, 정동진역 등을 잇는 기존 노선 개량이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줄어들게 돼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동해역부터 묵호역까지 선로를 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심 노선을 활용하게 되면서 철도를 활용한 동해와 삼척 지역 관광 기능 유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변경을 해서요. 기재부에 제출했어요. 해당 노선으로 지금 예타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초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노선의 직선화가 쉽지 않고 정차역도 늘어나면서 강릉 삼척 간 열차 이동 시간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고속화선로 개량 사업 마무리까지는 10년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시의회가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각종 식물과 정원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설립되면 영국 첼시 꽃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 개최도 가능할 것이란 게 춘천시의 구상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 본부 건립 사업,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두 사업은 지난달 춘천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땅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유물이 나왔을 때 국가유선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돼요. 소액이라도 매몰 비용이 생기잖아요. 전임 시장 때 만든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의 주도로 관련 지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니까 매년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주민자치 지원 조례를 좀 개정하시려고 지금 소집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춘천시의회는 이달 19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단 하루에 몰아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춘천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과 연쇄 충격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토지 현물 출자 유도 등을 통해 현재 3%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는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현행 부동산 PF 사업의 문제는 사업자의 자기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부실해지면 시행사와 건설사를 넘어 금융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토지 현물 출자. 토지주가 땅을 파는 게 아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출자자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와 납부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PF 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비중이 20에서 40%를 차지하는 만큼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여기에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관리 운영까지 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PF 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PF 대출 시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은행에서 설정하는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해 대출 조건이 달라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회성 사업체가 아닌 자본과 운용 노하우를 갖춘 전문 부동산 개발 업체를 육성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겨울철 철새 도래기를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른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심각하다며 가금농장 종사자는 겨울 철새와 접촉이 쉬운 하천 등의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제11회 나라사랑 음악회가 오늘 평창군 전통민속 상설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창문화원 민속예술단의 사물놀이와 한국무용예술단의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년 전통 기로연 행사가 오늘 횡성향교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유림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묘 향배와 효자 효부 시상,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태조부터 70살 이상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베풀던 잔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에 대한 올해 하반기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종합 만족도가 98.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속도와 이해도 등 6개 문항에서는 모두 97% 이상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다만 상담사 연결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편 사항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올겨울 강원도 내 스키장 개장이 높은 기온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평창 용평 스키장은 당초 이달 22일 개장 목표로 이달 초부터 인공눈 만들기에 나섰지만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이달 29일로 개장 일자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달 22일 개장 예정이었던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도 인공눈이 대부분 녹아 개장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릉시 경포 여행자센터가 준공돼 오늘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포 여행자센터는 15억 원이 투입돼 경포 해변 중앙광장 인근 330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센터에는 관광 안내사 2명이 배치돼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됩니다. 속초시가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속초해양산업단지의 올 상반기 생산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07% 증가했고 수출액도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120곳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곳 늘었습니다. 양양군과 강원대학교 스마트원예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단은 오늘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창업농 지원과 교육을 공동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강릉시 교동 7공원에 추진된 1,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원시설 준공이 지연되면서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불똥이 튄 건데요. 당장 이달 말부터 예정된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추진된 강릉시 교동 7공원입니다. 애초 이달 22일 공원시설이 준공돼
강릉시에 기부 체납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 22일로 준공이 연기됐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초부터 독려했는데도 미술관을 포함한 공원시설 공사와 확정 측량, 지연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준공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11월 22일까지 공사 완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장을 해서 행정 절차 마무리와 공사 준공을 통해서 문제는 공원시설 준공이 연기되면서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입주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강릉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공원시설이 먼저 기부 체납돼야 사용 검사에 따른 아파트 입주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1,300여 세대 규모인데요. 실제 입주가 연기될 경우 연쇄적으로 혼란은 물론 파장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를 준비했던 주민들이 걱정입니다. 입주 연기된 기간만큼 거주할 공간을 다시 구해야 하고 이사 업체나 각종 물품 계약도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금액이나 이율 등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이 변동되면서 다시 재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출 규제하고 맞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피해를 보고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강릉시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자 측도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동별 사용 승인 등의 방안을 강릉시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강원도와 주식회사 행복나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식 지원을 못 받는 강원도 내 어린이 400여 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행복나래와 공제회는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는 대상자 발굴과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92명을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범죄 수익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거래된 도박 자금은 1,7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또 도박 사이트 참여자 190여 명도 입건했습니다. 광복회 춘천연합지회는 오늘 춘천시 보훈회관에서 제85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강원 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진섭 제과제빵기능장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 기술 장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진섭 명장은 제과제빵 분야에 25년 이상 몸담아 오면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공헌한 기술인 19명을 강원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박호균 이지영 의원은 최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정책지원관의 초과 근무 시간이 전체 지원관 평균의 2~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가 많은 지원관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다음 주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강원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정의 대표 소설인 동백꽃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대 분장부터가 남다릅니다. 사실 그동안 동백꽃 작품은 연극 무대를 통해 많이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형극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100년 후 다시 본 실내마을 프로젝트의 3년차 4번째 공연인 인형극 동백꽃. 특히 닭싸움 장면의 핵심 캐릭터인 닭을 의인화해 코믹하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김유정 소설 자체가 옛날 스타일이라서 말도 좀 거칠고 막 그런데 어린이한테 맞추다 보니까 소설에서 많이 좀 벗어난 것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원작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인형도 같이 만들고 모든 걸 다 같이 합니다. 저희 내 손이 많이 간 그런 상황이니까 더 애착이 가고 더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춘기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인형극 동백꽃. 무엇보다 주 관람객이 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설 자체는 말들이 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언어 순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고 뭔가 돌고 뭐 하게 하는데 몸을 일단 크게 하고 동작은 인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안 보이는데 이걸 방향도 맞춰야 되고 손도 다리도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 어려운 거를 또 점점 해내다 보니까 그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마냥 재밌습니다. 지난주 인형극 동백꽃의 초연이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어린이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기 학교에서 유포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인형극으로 표현된다니까 이게 좀 참 신기하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드디어 인형극 동백꽃이 시작됩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제발 나한테 신경 쓰는 짓 좀 거두어 주세요.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걱정이 컸지만 성황리에 초연이 막을 내렸는데요. 내년에도 무대에서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오늘 관람하신 인형극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김유정 프로젝트 올해 제 4탄으로 지금 제작이 됐는데 2025년에도 아이들과 함께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024년 김유정 프로젝트 제 5탄 마지막 저희 작품 21세기 마무방들 김유정 소설 마무방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초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 작가의 고향인 신례마을의 극장에서 인형극으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인형의 경쾌한 움직임으로 풋사랑의 설렘을 전한 인형극 동백꽃. 내년에 무대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요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대 도의회 하반기의 첫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김주원 객원교수 나오셨고요. 또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행정감사 기간 전부터 감사 자료 수집도 하는 분위기였고 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민제보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3주 전에는 도민제보도 한다고 하고 자료 요청도 1,500건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내일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특별자치도도 됐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계획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물론 계획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작년께 올라와 있고 올해 건 없어요. 그래서 도민제보를 정말 해서 이걸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고 정말 도민들이 그것을 도민제보 제도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물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평가를 제가 뭐 딱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뭔가 도의회가 좀 주체적으로, 도의회가 사실은 정책 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냥 피동적으로 이렇게 예년처럼 그냥 해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예, 좋은 평가는 안 해주셨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좀 진행을 하는데요. 2주 동안 진행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실제 도의회의 꽃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기간인 것이고, 실제 1년 동안 강원도 각 부서에서 진행해왔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 감사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뉴스의 주목도나 이슈도가 큰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 그 첫 감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슈 화이팅을 하는 것도 좀 눈여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청사 부지 추진 과정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이슈화되기도 했었고, 또 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상하기 어려운 재무 부실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터져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내내 시끄러웠죠. 강원연구원 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이 불법과 비리 문제, 심지어 수사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그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밀도 깊은 감사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강원연구원 측이 이제 대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됐습니다. 네. 또 ELS 관련돼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강원문화재단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심도 있게 제기가 됐었고, 또 1년 내내 시끄러웠던 강원도 교육청의 전자칠판 문제죠.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의원들이 상당하게 관련된 문제의 본질들을 끄집어내면서 질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네. 아쉬웠던 것들은 그 행정감사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말미에 이 외유성 감사 부분들이 보도가 되면서 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시정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알찬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회별로 이제 쟁점 사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예. 있는데 좀 이슈들을 쟁점별로 조금 눈에 띄는 걸 더 짚어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워낙 많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강원도에 있어서의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 현재 강원개발공사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통합안이 이번에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청 신청사 부지에 행정타운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실제 신청사 부지는 1.3%밖에 되지가 않고 나머지 한 40%, 30% 이상이 전체 현재 부동산 개발, 아파트 개발과 상가부지 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강원개발공사가 현재 작년 말로 144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국 최고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었는데 이거를 한 300%까지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춘천에 있는 붕어섬, 이러한 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출자를 한다라고 해놨는데요. 또 1,600억 정도를 이번에 동의안을 내고 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이고, 또 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자도 못 갚고 세금도 못 내는 상황들이 현재 대두가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두 양자 기관을 강원도에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면서 향후 전국을 뒤흔들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다시 불거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위원회별로 쟁점 사안들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네. 좀 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뉴스에도 약간 비쳤습니다만은 그 정책 보좌관, 정책 지원관 제도를 네. 이제 도의회가 도입을 해서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좀 보강하겠다. 그래서 이게 도입되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뭐 초과 근무 수당을 이분들이 아마 부당 수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강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이제 미래 글로벌 도시를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출자 출연 기관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것은 뭐 심도 있게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도 본청에 대한 것은 뭐 보도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미래 글로벌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미래 글로벌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강원 TP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아마 TP에 대한 행정감사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국가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방비를 보조해주고 거기가 매칭되기 때문에 네. 도의회가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대안들이 조금 제대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이 조금 저는 이제 좀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의 감사와 관련한 좀 네. 어떤 정책적인 감사, 성과 감사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는 아마 도교육청 교육 부분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좀 제안을 질타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심도 있게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의회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그 특례 조항에 그 강원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례를 받아서 뭔가 교육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강원도 특색 있는 어떤 자율학교나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도의회가 조금 교육 그쪽에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례 개정 안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강원 특별자치도이니까 특별자치도다운 어떤 행정감사 또는 성과감사,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도 안 건드려졌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소장님께서는 뭐 교육행정 이슈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저께 그 교육청 본청 교육국 감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1년 내내 시끄러웠던 전자칠판 문제,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들, 이런 문제가 다뤄졌었는데요. 특히 전자칠판 문제가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됐어요. 특히 최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강원도에서 구입한 한 대당 가격이 770만 원인데 나라장터에는 400만 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과다 지출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던 것들이고, 현재 같은 문제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현재 인천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리베이트 문제 가지고 불거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곧 예산 이제 심의가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무려 기금을 다시 6천억 정도 쓰는 걸로 다시 상정하고 놓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고 심의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감사도 이제 예산 심의의 바탕이 되는데 이때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겠고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이 춘천과 철원 10도, 강릉 1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일부 영서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5mm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0도, 원주 12도, 강릉과 속초 1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춘천 19도, 원주와 강릉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주말 동안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